20대 남성이 벌인 일이네요. 네, 이 20대 남성이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20대 여성 2명을 각각 차례로 만납니다. 이 여성 중에 한 명은 온라인 게임하면서 채팅으로 만난 사이였고요. 나머지 한 명은 길거리에서 이른바 헌팅으로 만난 사이였습니다. 이 20대 남성은 여성들을 만나서 내 본가가 충청도인데 굉장히 잘 나가는 집이다 자랑을 합니다. 부친이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그 매출이 상당하다고도 얘기를 했고요. 전국의 금싸라기 땅도 수두룩한 그야말로 재벌집 부자라고 자랑했습니다. 전 뭐 말로만 하면 뭐 누가 못해요, 그렇죠. 재벌이 이제.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일단 외제차, 뭐 포르 땡, 뭐 제규 땡 이런 외제차 2대를 끌고 다니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를 들어서 뭐 저거군요. 가방이라든지 자동차 아주 스포츠카 같은 거죠. 가방, 운동화, 선글라스, 향수 이거를 다 명품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고요. 자기가 재벌 집의 자제인데 잠시 집을 나온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돈도 막 씁니다. 식사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면서 여행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여성들을 유혹을 합니다. 자, 외제차 저렇게 보시다시피 2대를 끌고 다니고 뭐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자,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썼다는 건데 자, 어느 날부터 이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겠죠. 뭐 재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존재의 측면이 다른 거잖아요.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재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. 야, 차 2대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1대를 지금 쓰고 있지 않아.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는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네가 내 이럽니다. 아니 자동차를 주면 취득세, 등록세도 그 진짜 세 발에 피일 건데 당연히 주는 게 맞죠.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.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너 때문에 고장났어. 그러니까 수리비 좀 달라고. 어떻게 보면 재벌집 아들로는 너무 쪼잔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참 저희가 이런 사건들을 전해드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돈을 요구하는 그 딱 시점이 있어요. 어떤 순간인가 이제는 넘어왔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면 확신이 들면 돈을 요구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도도 점점 강해집니다. 처음에는 돈 달라고 하면서 차에서 못 내리게 하다가 아예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서 감금을 하고요. 거기서 심지어 폭행하고 욕설하고 그게 그렇게 해서 결국 카드를 뺏어내고요. 뭐 현금을 1,500만 원 뺏고 카드를 뺏고 카드로 2천만 원 가량을 쓰고 심지어는 카드로 대출까지 받아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. 이게 각각 다른 여성들로부터 이런 여성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여성들에게 돈을 받아낸 뒤에 이제 좀 약간 경계가 느슨해진 틈에 도망을 쳐서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. 예. 자, 이 여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후에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는 건데 이 재벌 2세 행각까지 하면서 왜 이 짓을 했을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도피 자금이 무슨 얘기죠? 네, 이 남성이 알고 보니까 도피 중이었고요. 구속영장까지도 발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. 이렇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. 이 남성이 지난해 9월에 부산에서 숙박업소 3곳에 머물렀습니다. 그리고는 내가 너희 이 숙박업소에 머물다가 코로나 걸렸다면서 신고도 안 하고 영업하느냐라면서 미신고 영업했다고 업주들을 협박해서 150만 원가량을 뜯어내는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. 이 숙박업소 중에 2곳에서는 실제로 돈을 뜯어냈고요. 나머지 한 곳에서는 돈을 뜯어내지 못했는데 이 한 곳에서는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파손하고 또 일부는 가져가기까지 했습니다. 이 업주들이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. 그럼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할 텐데 나오지 않으면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남성이 도피 중이었던 건데 결국 통신수사도 벌이고 CCTV도 분석을 해서 은신처를 특정했고요. 잠복하던 중에 지난달 29일에 검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경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남성이 수도권 지역에서 여성들에게 돈 뜯어내는 범행도 저질렀다는 이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였습니다. 왜 돈을 뜯어냈냐 이렇게 경찰이 물었는데요. 내가 쫓기고 있다는 상황인 거를 좀 잘 알고 있어서 도피 자금 마련하려고 그랬다. 이렇게 진술했습니다. 아니 세상에 쫓기는 놈이 조용히 이러고 있어야지. 저러면 어떻게 해요? 저는 나 잡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, 저거.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것 같은데요. 사실 구속영장도 발부되었고 그런 상황 같으면 이제 거의 지명수배급으로 모든 장소에서 다 이 사람을 찾고 있는데 방금도 이제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그러잖아요.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첫 번째 계획을 썼는 게 이름을 자기 본명을 대지 않습니다. 뭐 에드워드 이렇게 이름을 이제 대는 거죠. 그래서 이름을 가명으로 쓰고 사는 집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도피를 해주는 도우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명으로 그 집도 이렇게 그 계약을 맺습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하면서 자기는 잡히지 않을 것 같이 생각했다라고 보이는데 대한민국 경찰 이거 뭐 잡는 거 시간 문제였겠죠. 역시 딱 잡아서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
자, 알고 봤더니 이제 빈털털이었다. 자, 그러면은 양 변호사님 그 앞서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? 차 사진. 저 차는 무엇이며 온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했다는데 그 돈은 뭘까요? 또 일단 렌터카였고요. 그다음에 실제 명품들로 도배를 하긴 했죠. 운동화, 뭐 향수, 뭐 선글라스 다 명품을 썼다라고 하는데 명품이네요. 저거 다른 피해 여성들로부터 뜯어낸 돈으로 저거를 마련한 거죠. 그리고 저걸 미끄러서 또 다른 여성들을 저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고.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저렇게 명품으로 호화롭게 갖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잖아요. 예. 경찰의 검거 대상에 오히려 안 걸려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. 그러니까 뭔가 숨어 다닌다면 수배자라면 허름한데 뭐 죽어도 일정은 좀 숙박업소도 좋지 않은데 근데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면 오히려 눈에 안 띌 수도 있거든요. 그걸 거꾸로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이 젊은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만큼이나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요. 하호호 네. 이 렌트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. 남바에 이제 히읗 들어가면 이제 대부분 이제 렌트카인데 그런 것만 이제 알아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마 여성들이 잘 몰랐던 것 같고요. 뭐 명품 한다 해가 사람이 또 명품은 아닐 수 있는 거니까요. 이 남성 이 업주한테 이제 갈취했던 공유 숙박업주 협박금부 강취 이 부분으로 공갈죄가 되는 거고 2020년 9월달에 이때 구속영장 청구가 됐었는데 또 6월달에 올해 6월달에 이제 이렇게 여성들 금품 강취했던 부분 합쳐져서 7월 6일 날 강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.